7월 13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 2달 만에 7천선을 밑돈 가운데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중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바레인,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목표물과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ING은행이 한국과 일본의 기준금리가 현재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 모두 금리 인상 압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가 7천선마저 무너졌습니다. 13일 오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67% 급락한 6,902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지수가 7천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4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반도체 양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43% 급락한 27만 1,000원, 삼성전자는 8.42% 하락한 26만 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낙폭이 8%를 넘어서자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 ADR 3장 기대 소멸 2분기 실적 우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 재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 변동성을 감안한 신중한 분할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13% 이상 급락하며 188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최근 강한 상승 랠리와 나스닥 ADR 상장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투자 업계는 AI 성장성 자체가 꺾인 것이 아니라 과도한 주가 상승 이후 리스크를 조절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TSMC 세 기업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에 달하면서 쏠림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등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은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기중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퓨처런 그룹의 다니엘 뉴먼 CEO는 SK하이닉스의 높은 AI 노출도와 엔비디아 의존도가 경기 둔화 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참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양측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생산 능력 확대 가능성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호환이 만들어낸 전례 없는 추가 세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재원으로 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 영예를 총동원해 기업의 시간표에 맞춘 집중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AI 시대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요르단의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 바레인의 미군 드론 지휘센터, 쿠웨이트의 알리알 살렘 공군기지 등 여러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으로 탄약고와 연료 저장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번 공격이 보복작전의 1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군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4발을 요격해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역시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해안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및 드론 운용 전력 등 수십 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공세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는 4% 이상 급등해 서부 텍사스 산원유가 배럴당 74.3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네덜란드계 ING은행이 한국과 일본의 기준금리가 현재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NG는 금리 압력 모델 분석을 통해 두 나라 모두 기준금리를 약 100bp씩 올려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정책금리 1%는 향후 물가 상승률이 2.5에서 3%까지 높아질 가능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엔화 약세가 긴축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리 버퍼가 마이너스 1.2%로 일본보다 인상 압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 3.2%, GDP 성장률 3.8%의 견조한 흐름 속에 원화 약세까지 더해져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ING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2.5%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